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44쪽과 45쪽에 나와 있는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역사 학원에 2단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단원에 어떤 내용이 있나 42쪽에 좀 소개가 되어 있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적 접근에 따라 개항을 하게 된 조선이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알아본다. 이게 이제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울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흥선대원군의 개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한 장의 사진과 한 장의 그림이 있는데요. 요 첫 번째 사진은 고종이에요. 고종은 철종이 아들이 없이 죽자 그 가까운 왕실 종친들 중에서 이제 양자로 삼아서 왕이 된 사람이 고종이고요. 자, 요 그림은요. 그 고종의 아버지인 이하응이에요. 우리가 흥선대원군이라고 부르죠.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로서, 당시 고종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이제 정치를 도맡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흥선대원군이 어떠한 개혁 정치를 폈는가,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서양 세력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는데 그 내용, 이 두 가지를 학습 목표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흥선대원군의 개혁 내용을 살펴볼게요. 철종이 죽고 고종이 즉위했을 당시에 세도 정치로 굉장히 왕권이 약해져 있던 상태였어요. 우리 세도 정치가 뭔지 예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그 세도 정치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안동 김씨 세력들, 축출했다라는 말은 제거했다는 뜻이죠. 안동 김씨 세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모든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기구인 비변사를 없애고, 그리고 의정부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이 내용은 흥선대원군이 했던 왕권을 강화시키는 왕권 강화 정책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흥선대원군은 삼정을 개혁해요. 그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뭔지 앞에서 배웠었죠? 뭐였는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삼정. 삼정은 전정, 토지세, 그 다음에 군정, 군역의 의무 말하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그 봄에 먹을 거 없을 때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많이 붙여서 갚게 하는 황고. 요 세 가지가 삼정의 문란이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포제를 실시했는데, 이 호포제라는 게 뭐냐면 교과서 44쪽 밑에 역사 탐구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라. 당시 양반들은 군역의 의무를 많이 면제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만큼 더 많이 세금을 부담했었는데 그건 부당하다. 양반도 군포를 부과하도록 하라. 이런 호포제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사창제라는 거는 요 황곡을 폐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곡식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자를 쳐서 갚는 이런 일들을 나라에서 하지 마라. 관리들이 자꾸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니까, 이자 같은 거를 막 크게 키워서 거두니까 이 일을 사라는 게 이제 사적인 민간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게 맡기도록 해라. 사창제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원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거는 제사를 지내는 기능과 그리고 유교 학문을 교육시키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양반들의 세력 근거지였어요. 과거의 분당 정치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었죠. 이러한 서원을 정리하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지금 살펴봤던 요 내용들은 다 뭐에 해당하냐면, 이것은 민생 안정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약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삼정을 개혁하는 것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거니까 요거는 민생 안정에 맞는 것 같은데 왜 서원 정리가 민생 안정에 해당되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 당시에 양반들은 서원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자기 뭐 조상들에게 제사 지낸다, 뭐 자기 가문의 그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한 집안에서 여러 개의 서원을 가지고 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동네마다 서원이 많잖아요. 그럼 서원에서 행사를 하거나 할 때마다 그 동네 백성들 데려다가 일시키고 돈 내라고 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서원도 대폭 정리해라 라는 명령을 흥선대원군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다 민생 안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 내용, 자, 당백전을 발행하고 원납전을 징수하고 부역을 동원하도록 했다. 자, 이것은 경복궁 재건과 관련이 있어요. 재건이라는 거는 다시 세운다는 뜻이죠. 조선의 왕궁인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거의 폐허 상태였어요. 건물은 다 불타고 막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근데 이것은 마치 그 실추된 왕권을 상징한다. 이렇게 또 흥선대원군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을 다시 건축을 해서 불타버린 걸 다시 세워서 왕실의 위험도 높이겠다. 라는 의미로 경복궁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하겠어요. 예, 일할 사람,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죠. 이 당백전이라는 거는 당시 돈을 말해요. 네, 당백,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시에 거래되던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있었는데 그것의 100배의 가치를 가진 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액 화폐가 되는 거죠. 이러한 고액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물건의 가격은 아주 폭등을 하게 돼요. 네, 요거는 나중에 이제 경제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이해할 수 있게 될 텐데요. 하여튼 당시에 굉장히 물가가 폭등하는 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원납전이라는 거는 네. 원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부금. 이 원납전이라는 거는 일종의 기부금인데 경복궁 건설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 양반이던 백성이던 기부금을 내라. 근데 이게 나중에는 거의 반강제로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는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노동력, 그래서 부역 동원도 굉장히 많았대요. 자, 지금까지 흥선대원군의 개혁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이러한 개혁 내용을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과연 양반들은 어떠한 정책을 환영했을까? 또는 어떠한 정책을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까? 백성들은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어떠한 정책을 굉장히 환영하고 어떠한 정책은 반대했을까? 요렇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볼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흥선대원군은 외국과 통상수교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정책을 폈어요. 요거를 다른 말로 세국 정책이라고도 해요. 나라의 문을 닫는 거죠. 자, 1866년 프랑스가 조선에 들어와서 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병인양요였고요. 그리고 1868년 미국이 들어와요. 그래서 미국하고 조선하고 싸웠던 게 신미양요인데요. 자, 두 전쟁에서 다 조선이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뭐 서양 세력도 별거 없구나. 우리가 다 이기지 않았냐 하면서 더더욱더 거부 정책을 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있었던 오페르트 도구 사건이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인양요 볼게요. 병인양요는 1866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경은 병인 박해 사건이었어요. 지금 병인이라는 거는 1866년이 병인년이었어요. 그래서 병인이라는 말이 계속 붙는데 병인 박해는 당시에 천주교를 믿고 있었던 조선인 천주교 신도 6천여 명 죽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프랑스인 선교사 9명의 목을 쳐서 죽이는 그 사건이 병인 박해였는데요. 요것을 이제 구실로 프랑스가 쳐들어오게 되죠. 네, 그래서 그 경과를 보면은 프랑스군이 공격해 들어왔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양헌수라는 사람이 정족산성에서 격퇴를 하게 돼요. 요 정족산성이 어딘지는 뒤에 이제 지도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도망가는 프랑스군이 불을 다 질러요. 민가에 불을 지르고 여러 가지 보물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 강화도에는 외규장각이라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던 각종 도서들, 보물들 다 훔쳐갔습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무엇이냐? 자,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이었어요. 근데 이 독일 상인이 이제 서양 세력들이랑 쏙닥쏙닥 한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자꾸 우리랑 통상수교 안 한다. 그러니까 무역을 안 한다. 어떻게 하면은 나라의 문을 열까? 그래? 그러면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데요. 이 남연군의 묘를 파헤치자. 도굴. 그래서 조상의 시체를 이용해 흥정을 해야지. 요 그림이 나와 있네요.
하지만 실패를 하게 돼요. 왜 실패했냐면은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버지의 묘를 이제 만들 때 혹시나도 독을 당할까봐 아주 단단한 돌로 막아놨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놈들 감히 조상님의 무덤을 빠이치다니 이러면서 서양인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신미양요를 볼게요. 신미양요는 1868년에 이제 미군이 쳐들어온 건데요. 그 원인이 된 사건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게 이제 배의 이름인데, 미국 배죠. 미국의 상선이에요. 장사하는, 무역하는 배. 근데 이 배가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까지 올라오자 평양에 있었던 시민들이 저거 뭐냐 하면서 막 공격하고 사람들 죽이고 불태워서 그 배 침몰시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1866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건을 원인으로 이제 미군이 공격을 해 들어온 거죠. 미국군이 공격해 들어왔다. 자,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요것도 뒤에 이제 지도 볼 거예요. 광성보에서 결국은 막아냈다. 하지만 그 결과 이제 신미양요, 뭐 병인양요, 오페르토 도구 사건 이런 거 겪으면서 흥선대원군과 또 조선인들은 서양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매우 부정적이고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비석을 만들게 돼요. 그게 이제 척합이에요. 그 비석의 내용도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도를 보면 아까 우리가 병인양요 공부했었죠.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정족산성에서 양원수가 활약을 했다. 그리고 신미양요 또 배웠죠. 미군 부대가 쳐들어왔을 때 광성보에서 어제연이 잘 막아냈다. 그런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이 서양 세력들이 강화도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왜 강화도를 공격했느냐? 강화도를 통과해야 자 보세요. 여기가 강화죠. 강화도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한강으로 들어와서 한강을 지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조선의 수도인 한양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 세력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강화도에서 지켜냈었다라는 거죠. 자,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게 되는데 병인양요, 오페르토 도구 사건,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서양 사람들은 정말 오랑캐다.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는 거는 곧 그들과 친하게 지내자는 거고, 친하게 지내자는 거는 곧 나라를 파는 거다라는 글을 비석에 써서 전국의 각지에 세우게 돼요. 이게 그 비석인데 이게 이제 척합이죠. 그래서 척합이의 내용은 밑에 있으니까 잘 살펴보면 되겠고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